관심의 중요성과 관심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조직에 살아남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 혹은 회사원으로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사람마다 같진 않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냥 예전처럼 정년까지 회사를 온전히 다니고 그 이유를 잔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1997년 IMF 사태라는 국가 부도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까지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삶은 계속해서 가시밭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 좋게 정년까지 일을 하더라도 100세 시대에 맞춰서 정년 후에 3, 40년이 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최근에 파이어족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 1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젊은 엘리트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된 풍조인데 미국의 고소득층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생활 양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는 극단적인 절약과 주식 투자 혹은 부동산 투기 같은 수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하려는 행태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파이어족에 속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 37세에 10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는데요. 약간 애매하게 파이어족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계속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 선택지에 파이어족이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쓸모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죠. 장자의 가르침 중에서 무용지용이란 말이 있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혹은 쓸모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세상은 기존의 유용성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일종의 관람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쓸모를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관심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능력도 조직 밖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관심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상사, 동료, 후배의 긍정적 관심을 유지시켜 조직 생활을 원활하게 하듯이 우리는 또 다른 관심으로 조직 밖에서 새로운 생존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회사 밖에서 한 개인이 타인의 관심을 받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개인 관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집중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순간에 내 얼굴을 누군가 알아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타인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즉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요즘에는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인플루언서가 소위 말하는 셀럽을 꿈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셀러브리티는 고대 시절부터 존재했던 단어로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자들이 쉽게 말해서 가수나 광대같이 군중의 관심을 받아 명성을 이어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셀러브리티의 어원에는 신속한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셀럽은 애초부터 대중의 감정에 따라 빠르게 존재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란 말이죠. 이 말은 우리도 언젠가는 벼락스타라는 말처럼 갑자기 유명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인기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 자신에 관한 사적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까지도 신속하게 퍼지면서 곤혹을 겪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사실 하나는 생각보다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필요 이상의 방송 출연을 지향하고 또한 유튜버가 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프리카 BJ를 해봤을 때의 경험입니다. 사실 예전 2016년에 대학원을 제가 다닐 때요. 학교에서 장비 지원이라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학교 채널을 통해서 BJ를 한번 해볼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사람들 뽑길래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교수님들이 먼저 학교 수업을 오픈 플랫폼에 올리고 학생들도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아프리카 BJ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장 컸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심리를 실제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지만 다시는 이 활동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들의 댓글이나 반응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이러한 방식의 삶과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심의 한계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인식한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심 시장에서 관심이라는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가 유명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현대 관심 시장에서 타인의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유명세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까지 이 유명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준에 따라 콘텐츠의 성격과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밝히고 진행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온라인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고 향후 받는 명성 자체에 대한 중독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성을 혼동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유명함에서 얻는 즐거움을 넘어서 더 큰 쾌감을 쫓게 되는 경우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명인이 되는 것을 떠나 어떠한 전략을 현실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사의 삶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바벨 전략이 있습니다. 원래 바벨 전략은 재무 용어로서 채권 투자의 수익률이 낮은 단기 채권과 수익률이 높은 장기 채권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을 꾀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투자 구조가 바벨의 양쪽에 걸려있는 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바벨 전략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안티프레질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이 바벨 전략을 통해 중간을 제외한 극단적인 양쪽 끝단의 조합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정적이지만 대박을 낼 확률이 낮은 직업과
리스크는 크지만 대박 확률을 높이는 직업을 함께 갖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바벨 전략보다 온건한 수준의 바벨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건한 수준의 바벨 전략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극단적이지 않은 시간 투여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전업 작가와 직장인 작가의 예를 동시에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콘텐츠 활동에 시간을 올인하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 작가들도 24시간 작업에 몰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일 퇴근 후에 3시간, 주말 8시간 정도의 투여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직장인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작품들을 썼는데요. 오히려 전업 작가라는 부담감을 벗어나는 이러한 방식이 실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의 본업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과도한 야근에 시달리거나 집에 와서도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식의 일의 난이도라면 이런 나머지 한쪽의 바벨을 전혀 들어올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특정 부업 혹은 서브 캐릭터를 활용하려면 본캐, 즉 본 캐릭터를 먼저 완벽하게 키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본업에 지금 익숙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거나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른 한쪽의 일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업에 익숙하거나 능숙해져서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가능한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개인의 속내를요, 모조리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정부 중앙부처의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된 한 공무원이 언젠가 상사에게 좀 더 편한 부처로 이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사가 지금 팀에서 커리어 쌓기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왜 부서를 옮겨달라고 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대답을 내놨다고 하죠. 빨리 퇴근하고 글 써서 작가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노림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이 특정 이상의 능력이나 성과를 내기 전에는 이런 말을 극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퇴직 후에 무슨 개인적 일을 하든 빠른 퇴직을 위해서 어떠한 특기를 만들든 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본업의 실력과 경험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일이나 본인의 관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꺼지지 않는 가시성을 가지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중한 실력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눈에 계속 띄는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관심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그리고 나아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실력을 갖추고 이를 적절한 기술로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능력을 활용한다면 많은 분들도 관심을 통해 본인의 생존의 전략을 획득하고 이 세상에 본인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안과 회사 밖 어디서 활동하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조직원이 될 수도 더 큰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성, 협력성, 진실성을 갖추고 적정선을 지키는 긍정적 의미의 관심 추종자로서 여러분께 금전적 자유와 더불어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관심을 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